위대한 당조왕의 허소 따라 온 나라가 뜻깊은 오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증산투쟁, 창조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속에 의료응급쪽 단위들이 맨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3중 3대 혁명 붉은 계단이 전국의 본보기 공장으로 자랑 높은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에서도 올해의 3년분 계획 완수자와 10여 명의 2년분 계획 완수자, 280여 명의 연간 계획 완수자들이 배출됐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시대의 전율에서 달려나가는 공장의 자랑스러운 연역에는 위대한 오보이의 다심한 사랑과 믿음이 새겨져 있다고 하면서 김용환 지배인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2차례나 공장에 모셨던 사연 깊은 나날들을 가슴 뜨겁게 전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오신 그날은 2016년 6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저희 이 두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공장 노동경비 보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혁명사적교양실에 들리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사적 자료들이 정말 많다고 하시면서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에 의뢰있는 위대한 수련인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명도 자웅만 새겨보아도 수련인과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과 위대한 혁명 생애를 잘 알 수 있고 우리 인민이 얼마나 자유로운 오보이를 수령으로 모시고 살아왔는가를 뜨겁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련님께서 천리마의 고삐를 지어주시고 천리마 시대에 우리 공장이 평양시에서 제일 먼저 천리마 작업반, 천리마 공장 칭호를 쟁취하였다는 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위대한 천리마 시대의 투쟁 정신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계승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은 당 정책이 구석구석 맥박치는 공장, 공장애가 차넘치는 공장이라고 공장을 천리마 대거조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찾으실 때마다 천리마 공장값을 한다고 고무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을 많이 받은 공장이어서 그런지 일본세가 확실히 타다고 높이 부르셨습니다. 경의하는 비서에서 생산 현장에서 친히 만나주신 평범한 처녀 조사공이었던 김종양 동무는 오늘 김일성 청년용예상 수상자로 청년 작업반 반장으로 자라났고 경루동의 새 주인이 됐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원이 되는 것도 용예지만 그보다 더 값높은 용예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원의 거기한 종속 생명을 계속 비벼나가는 것이라고 한 생의 지침으로 낼 기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의 6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겠다는 저의 결심을 들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저의 등을 다정히 두드려주시며 목표가 대단하다고 그 목표를 반드시 수행하기 바란다고 뜨겁게 검해 주셨습니다. 그날의 가르치심을 새겨안고 우리 작업반원들 모두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직장적으로 제일 앞선 작업반의 대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은 자신께 정든 공장이라고 하시며 공장의 노동계급에게 뜨거운 사랑과 정을 거듭 부어주시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2017년 1월 7일 또다시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우리가 만든 이불을 보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불이 색깔과 무늬도 인민들이 정서와 미감에 맞을 뿐 아니라 고상하고 아름다워서 인민들이 눈길을 끌고 수요가 높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며칠 전 새로 건설된 평양 가방 공장에 가서 가방 폭포를 보았는데 오늘 김종숙 평양 제사공장에 와서 이불 폭포를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어떻게 살며 분발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작업반에서는 정전의 3종의 7가지로 생산하던 이불을 7종의 49가지로 생산해서 상업망들에 내보내주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새로 일도선 노동자 합숙에도 사랑의 자욱을 남기셨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모셔 이곳 합숙생들에게 노동자 합숙에 깃든 자유로운 오보이의 다시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곤 합니다. 처음으로 공장을 찾아오셨던 그날 우리 합숙생들이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 노동자 합숙을 몹시도 부러워했다는 이런 사실을 들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자정이 훨씬 넘도록 우리 공장 합숙 건설을 두고 정말 깊이 마음 쑤시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 노동자 합숙 건설은 아무래도 자신께서 꼭 도와주어야겠다고 하시면서 몸소 부지도 선정해 주시고 형성안도 지도해 주셨으며 또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 역량을 파견해 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시그시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훌륭히 일도선 우리 노동자 합숙을 찾아오신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노동자들을 위한 이런 희한한 건축물은 노동계급의 세상인 우리나라에서만 일도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훌륭히 꾸려진 노동자 합숙을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돌아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하고 정말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다녀가신 후 우리 노동자 합숙이 성대히 준공되고 노력 혁신자들과 그리고 합숙생들을 위한 연회가 진행되었는데 그때 모두가 정말 기쁨과 행복 속에 부르던 세상에 부름없소라의 이 노래를 오늘은 우리 모두가 즐겨 부르면서 충성과 보답의 한길을 걷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은 오늘도 새로운 기적 창조의 원천이 돼서 공장이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노력적 성과로 빛내기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 내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높은 정치적 요리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분위기가 날로 고조되는 속에 각지에서 이번 선거 준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양시 선거위원회에서는 각 선거구들과 선거분구들에서 모든 선거자들이 참다운 인민의 나라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선거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면밀하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올해 새롭게 수정 보충된 각 인민의 대의원 선거법에 따라서 처음으로 실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말 우리 국가와 우리 인민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좋은 일을 이렇게 찾아 하는 이런 대표들이 대의원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평양시 선거위원회에서는 모든 구선거위원회들에서 선거자 명부를 작성하고 공시하기 위한 이런 준비 사업하고 또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 심의를 위한 선거자 회의를 대선구역 선거위원회에서도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이번에 진행되는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 그리고 수정 보충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도 선거위원회들에서도 모든 선거자들에게 새로 수정 보충된 선거법에 깃든 당과 국가의 인민대중제일주의理念을 가슴 깊이 새겨주기 위한 조직정치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 선전차를 통한 선전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식의 선거 선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우리의 정권을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扬시켜 나갈 대중의 요리를 고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지방인민 대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자들이 관심과 요리가 지난 시기보다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선거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모든 선거자들이 높은 정치 요리 속에 이제 선거에 참가할 수 있게 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이번 선거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우위에 대해서 잘 알게 한 이런 정치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민주권을 강화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전국 수산물 가공제품 전시회 2023이 평양 역전백화점에서 개막됐습니다. 8일에 진행된 개막식에는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등이 참가했습니다. 수산상 성춘섭 동지가 개막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가 수산부문을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3대 축의 하나로 정해주시고 그 획기적 발전을 위한 투쟁을 진도에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이룩된 수산업 발전 면모를 보여주며 수산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생산 요리를 북돋아주는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경의하는 청성주의 불머리 용도업종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심포원양 수산연합기업소를 비롯한 20여 개의 용도업종 단위들을 포함하여 110여 개의 수산물 가공제품 생산 단위들이 참가했습니다. 전시회를 통하여 수산물 가공제품 생산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경쟁성을 더욱 불러일으켜서 가짓수를 누리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인민들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산 부분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시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다른 단위들도 열의가 높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훈제를 많이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공급할 때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독적 단위로서 다른 단위보다 앞장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합한 온도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풀어서 이번에 이 색과 선도, 맛과 향기를 구제로 보존할 수 있는 가공 기술을 개발해서 이번 전시에 65종의 1,400여 점의 수산물 가공 제품을 출품했습니다. 전시에 참가해서 우리 나선시 수산단위들이 그 생산 능력과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면서 이민들에게 더 좋은 수산물. 우리 기업소는 생산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첫걸음을 떼는 사업소랑 같습니다. 앞선 단위들을 보면서 수산물 가공 기술을 많이 따라 배워 앞으로 풍정수를 누리고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청진군의 앞장에서 감 높은 생애 자업을 새겨갈 애국 청년들의 혁명적 열정이 높이 발양되고 있는 속에 내각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청년 미풍 열성자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내각 당위원회 일꾼, 청년동맹 일꾼들, 미풍 열성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청년들 속에서 높이 발현되고 있는 고상한 미덕과 미풍은 청년 문제를 당과 혁명의 존망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내세우시고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들여 고름고름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정력적인 용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자식의 기특한 삶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뼈아지는 살뜰한 어머니처럼 우리 청년들이 발휘한 삶이라면 비록 자그마한 것이라도 크게 내세워주시는 우리 수백만 청년들의 자유로운 어머니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삶의 기준, 투쟁과 생활의 철칙으로 여기고 서로 돕고 위해주고 이끌어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진정을 다 바치는 청년 미풍 선구자 대열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0여 년 세월을 한 모습을 산다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우리 시대 청춘의 참된 삶인가를 다시금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정말 다시금 새겨앉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저국가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삶이 가장 아름답고 감 높은 삶이라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어 진행된 축하 공연을 보면서 참가자들은 우리 청년들을 시대의 주인공들로 감 높이 내세워주는 당의 품속에서 인생의 가장 귀중한 청춘 시절을 충성과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남다른 긍지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 안았습니다. 애국탄 증산으로 온 나라에 소문난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자강도 공급 탄광에는
과학기술이 위고한 자력갱생으로 생산 활성화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는 데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저춘남 지배인 동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 윤국철 기자가 저춘남 지배인 동지를 취재했습니다. 기자는 인차를 타고 10리, 걸어서 5리 정도 가서야 지배인 동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고향인 저춘남 동지는 한생을 탄부로 일해온 아버지의 뒤를 이어 평성석탄공업대학을 졸업하고 30년 전 여기 고향 탄둔에서 굴진공으로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굴진공으로부터 여러 직무를 거쳐 39살이 되던 2006년에 지배인으로 임명됐을 당시 탄광의 인민경제계획 수행률은 연합기업소 쪽으로 맨 마지막 자리였다고 합니다. 1970년대에 애국탄으로 가득 찼던 저 탄장에는 석탄이 아니라 땅바닥이 보일 정도였고 자재 창고는 텅 비다시피 했으며 후방 토대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춘남 동지는 이렇게 주저앉다시피 한 기업소를 과연 지켜 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중압감으로 탄광의 모든 일이 다 산같이 무겁게만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 연합기업소 당책임 일꾼이 무엇이 두려워 의기소침해 있는가? 우리에겐 고귀한 전통이 있고 강정책이 있다. 바로 그것을 신념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기업소가 일서게 되고 앞길이 열린다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기업소의 애국 전통을 빛내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안고 새로운 각오로 당정책을 학습하게 됐고 마침내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력갱생을 기업소의 생명선으로 확고히 틀어지게 됐습니다. 기자는 탄광에서 많은 사람들을 취재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우리 지배인은 박사 지배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석탄공업성 쪽으로 탄광들의 박사 지배인이 4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춘남 동지였습니다. 그들은 지배인 동지에게 수첩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는 탄광의 큰 설비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나사못에 이르기까지 그 기술적 재원과 소요량은 물론 가격도 다 적혀 있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술에 밝고 숫자에 밝은지 무슨 일이든지 한번 결제를 받자고 해도 그 부문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땀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배인이 낡은 경험을 고집하는 보수주의자들을 제일 싫어했는데 그들과의 투쟁을 우격다짐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높은 실력으로 기술 효과고 이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 기술의 주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재 과정의 기자는 저춘남 지배인 동지가 국가적 입장에 서서 지난 시기 귀중한 전기만 낭비하던 실리 없는 계행을 대담하게 폐경하고 전망이 확고한 새 탄밭들을 마련한 이야기며 전차 전동기 수입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자금으로 모든 전차 전동기들을 새로 개조해서 원성능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춘남 동지는 지난 10여 년간 지배인으로 사업하면서 4건의 발명 증서와 3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 등록증을 받고 공학박사의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저춘남 지배인 동지가 탄광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제일 중시한 것이 2가지인데 하나는 인재 육성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탄광에서 새 설비 수입 문제가 제기됐을 때 지배인 동지는 그것을 단호히 부정했다고 합니다. 왜 돈을 들여서 우리 기술자 노동자들의 눈을 멀게 하는가? 그것을 다처럼 하면 사람들이 한이 아닌가고 하면서 기어이 탄광 자체의 힘으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탄광에서 인재로 또받돌 이유는 20대의 김성신 동무는 당제 8차 대회 이후 지배인 동지가 자기에게 원격 교육도 받게 하고 생활상 애로도 풀어주면서 마음을 많이 썼다고.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자기도 기업소를 위해 한몫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탄광에는 이렇게
지배인 동지가 콩나물을 기르듯이 하나하나 찾아 품들여 키워낸 젊은 인재들이 2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탄광의 한 일꾼은 지배인 동지가 늘 과학기술 보급실이 참관용이나 선전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곤 했다고. 실제로 박사인 지배인이 강의할 때에는 한 명도 졸거나 혼돈을 파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배인 동지의 이런 노력에 의해 일꾼들과 종업원들 속에 이제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이 확고히 서게 됐으며 인재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속에 탄광은 모범기술 혁신 단위로 될 수 있었고 중요하게는 과학기술력 증대, 자각력 증대라는 큰 것을 얻게 됐습니다. 탄광을 취재하는 과정에 기자는 지배인 동지가 탄부들에게 진심을 바치고 육친의 정을 기울여 그들 모두를 진정한 탄광의 주인으로 키우기 위해 애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탄광을 떠나갔던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찾아 덜격대를 모아주고 결혼식도 차려주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축복해 주었는데 그때 청년들과 함께 그 정을 따른 애를 부르며 눈물을 많이도 흘렸다고 합니다. 기자를 나온 일꾼은 지배인 동지가 당제 8차 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와 탄부들을 위한 8가지 좋은 일 하기를 발기했다고 하면서 거기에는 탄부들의 살림살이와 탄부 자녀들을 위한 통학보수 운영 문제, 탄전의 여인들이 해산하면 영양식품을 공급해주는 문제들도 다 있다고. 그 모든 걸 실현하기 위해 지배인 동지는 언제 한 번 발편잠을 잡을 새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만나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애국탄의 전통이 어떻게 계승됐는가를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들 앞에 떳떳해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앞장에서 대중을 당정책 관철회로 불러일으키고 높은 실력으로 하나하나 마련한 탄광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바로 애국탄 층산을 떠받던 담보였음을 다시금 새겨안게 됐습니다. 취재를 끝냈지만 전통이 계승되자면 그것을 떠받드는 든든한 담보가 있어야 한다고 한 조춘남 지배인 동지의 말이 계속 뇌리를 치며 안겨왔습니다. 그 어느 단위에서나 일꾼이라면 조춘남 동지처럼 열렬한 애국의 마음을 지니고 당정책 관철의 기수가 되어 자기의 힘을 부단히 키워나갈 때만이 단위의 전통도 계승되고 시대의 전열에서 내달릴 수 있습니다. 최근 립동절기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앞으로 2, 3일 동안 기온이 계속 낮아지어 11일과 12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4도씨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씨 조건이 갑자기 변하면 사람들 속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계통의 병들에 쉽게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날씨 조건에 따르는 여러 가지 건강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앓는 것이 이제 감기입니다. 이 감기에 걸리게 되면은 이 상기도 증상으로서 콧물 흘리기, 재채기, 그다음에 이제 코막힘, 목구멍 아픔 이런 이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 또 심하게 앓는 경우에는 전신 중독 증상으로서 이제 열나기가 심하고 근육 아픔, 관절 아픔, 이제 허리 아픔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질병들을 이제 예방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이제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신체를 단련하기 위한 이런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인민보건체조 이것도 이제 밖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팔 운동, 다리 운동 이제 심차게 하면서 몸을 튼튼히 이제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제때 이제 항비루스 약물을 써야 합니다. 이 항비루스 약물에는 인터페론 알파 2B와 이제 컴페론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을 이제 48시간 내에 써야 합니다. 요게 이제 해열 진통제로서 이제 파라세타몰, 디클로피나코 나트륨, 우리가 이제 쓰는 볼타린 알약입니다. 이런 약들을 이제 의사의 지시하에서 규정대로 잘 써야 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차지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우선 주위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약합니다. 면역도 약한 상태고, 이런 시기에 어린이들 속에서 지금과 같이 기온 변화가 급격하게 있는 이런 시기에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어린이들 속에서 특히 잘 걸릴 수 있는 질병이 바로 호흡기 계통 질병들입니다. 우선 감기부터 시작해서 편도염, 인두염, 기관지염, 폐염, 이 시기 부모들이 어린이들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돌리고 예방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이자 언급한 그런 질병들이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보장 문제입니다. 어린이들의 방안 온도는 24도 정도로 고정하고 습도는 50 내지 60% 정도로 보장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린이들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초기 증상에 대해서 잘 알고 합당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어린이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호흡기 질병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란 게 바로 열나기, 기침, 콧물, 재채기, 또 어린이들수록 불안해하고 보채고 어제까지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잘 먹지 않는다. 기분이 좋아져 있다. 잘 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한테서 무슨 병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관찰해 봐야 됩니다. 체온을 재보고 체온이 38도씨 이상으로 올라갔다 하는 경우에는 해열제를 쓸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제일 안전한 약이 이부프로펜, 그다음에 파라세타몰 이런 약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열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경우에는 최소한 6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써야 된다는 거.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해열제를 이렇게 하루 이틀 집에서 썼어도 불구하고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난다. 또 무슨 기침이 더 심해진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전문가 의사의 진찰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에 대한 살인적인 군사적 공격에 계속 광분하고 있어 팔레스티나인들 속에서 인명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5일 현재 이 지역에서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적어도 9,770명에 달했으며 24,8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지난 4일 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 피난민 수용소를 야수적으로 폭격해서 50여 명을 살해하고 수십 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사망자들 중 대다수가 여성들과 어린이들입니다. 지금 가자지대의 병원들은 초만원을 이루고 있으며 많은 중상자들이 구급병동 바닥에 누워있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4일 가자지대에서의 정화를 실현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을 징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들이 진행됐습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시위자들은 팔레스티나의 자유를 일하는 글이 씌어진 프랑카드들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행진을 단행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중심부에서는 수천 명이 폭력의 악순환을 끝장내라라는 글이 씌어진 선전물들을 들고 가자지대에서의 정화를 요구해서 시위를 벌였으며 도이칠란드의 베를린에서도 시위자들이 팔레스티나 깃발을 흔들며 정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서 수천 명이 팔레스티나 깃발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바이든, 너에게는 숨을 것이 없다. 너는 대학살 명령에 수표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백악관과 가까운 곳까지 행진했습니다. 시위자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너 손에는 피가 묻었다고 외쳤습니다. 뒤르키예 대통령 에르도간이 4일 가자지대는 팔레스티나 주권국가의 한 부분으로 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뒤르키예가 가자지대에 대한 공세를 개시한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를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자국 정부의 기본 목적은 궁극에 가서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럽의 넓은 지역에 폭풍이 휩쓸면서 여러 나라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슬로베니아의 북부 지역에서는 강풍과 폭우로 수십 채의 집들의 지붕이 날려가고 수민지구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나라에서 큰 강들 중의 하나인 드라바강의 수위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흐르바츠가의 아드리아 해안 지역에서도 강풍으로 선박들의 운행이 중지됐으며 전력망이 파괴돼서 여러 도시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 나라의 내륙 지역에서도 강들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큰 물주의 경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의학자들이 치매증 발생 원인의 47 내지 73%가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학자들은 지나치게 오랜 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하루 잠시간이 7시간 미만 혹은 반대로 9시간 이상일 때 치매증 발생 위험성이 증대된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역시 로인성 치매의 발생 위험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은 습관을 고치면 치매증을 피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치매증을 초래하는 인자들인 당뇨병과 무력증, 뇌졸중을 앓고 난 흔적은 정상적인 운동과 충분한 물 섭취 등을 통해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에 보다 유익한 생활 방식을 취하면 유전적으로 치매증에 걸리기 쉬운 체질에 관계없이 치매증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꿀벌을 대신할 수 있는 꽃가루 매개 곤충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의 마리수는 2006년 이래 거의 절반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 주요 원인은 집약적인 농작 방법과 단일한 재배, 지나친 살충제 사용,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한 기온 상승, 꿀벌들에게 치명적인 밤색 진드기병의 급속한 전파에 있다고 합니다. 꿀벌 마리수가 계속 감소되고 꽃가루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등해를 비롯한 다른 곤충들의 주목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꽃가루 매개 곤충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병에 잘 걸리지 않으면서도 농약 견딜성이 강하고 대량 번식이 가능한 곤충종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최근에 저기압 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며칠째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고 있는데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올해 가을철에 내리는 비의 특징을 보면 지난 5일과 6일의 강수 때와 같이 지금 계절치고는 비교적 강수량이 많은 곳인데 오늘은 평안북도와 자강도에서 평균 2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특히 평안북도의 손천과 철산에서는 5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로서 어제보다 9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14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소해 바닷가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센바람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소해안과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그리고 라선시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지형의 영향으로 백두산에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고 함경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는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23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1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존반쪽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며칠간 춥겠습니다. 그러므로 호흡기 질병에 걸리거나 만성 질병들이 심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며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룡화 2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소풍이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북소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조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소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소해에서는 북소풍이 초당 최고 15m 정도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함경북도 해상 먼바다와 조선 소해에서 최고 3m 정도로 높을 것이 예견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주의경보가 발표된 상태에 있습니다. 때문에 조선 소해와 함경북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센 바람과 높은 물결은 없고 존반 해상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와 조선 소해에서는 바람과 물결이 그리 세거나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